기생충 시나리오 작가의 관점에서 보는 충격적인 규칙, 그리고 기생충 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될 8가지 중 남은 5가지 이어갈게요.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위나 아래에 있는 전편을 반드시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시작할게요. 넷째, 단순한 장르 영화처럼 보이는 것을 막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장르 변화. 칸 영화제에 오르는 작품들은 굉장히 장르성에서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고, 모두가 알다시피 봉준호 감독님은 장르를 철저히 잘 다루는 상업적인 감독님이시죠. 그럼 이렇게 장르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 어떻게 예술영화에 꽂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헐리우드의 장르 영화에 꽂힌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동시에 탈 수 있었을까요? 기생충은 단순한 장르 영화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장르를 혼용하고 있어요. 드라마, 블랙 코미디, 스릴러.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장르는 다양한 변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배우 레인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생충을 봐라. 입이 벌어지는 영화다. 희극, 비극, 액션, 호러, 사회 비판이 영화 한 편에 담겨있다. 장르의 혼용. 이렇게 장르의 혼합은 시나리오를 예술적으로 극대화시킵니다. 이것은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을 확실히 예술영화로 보이게 만든 시나리오적 특징이죠. 그와 동시에 장르적 재미를 놓치지 않는 특별함을 만든 시나리오적 설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연습하는 상업영화 시나리오에서 이런 시도는 환영받지 못하죠. 보통 한 장르를 제대로 살리기도 힘들 뿐 아니라 관객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해요. 이런 장르의 혼합에 대해서 로버트 맥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르의 이종 교배를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 방법을 통해서 장르의 통달에 있는 작가는 전 세계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로버트 맥기의 말처럼 장르에 통달하지 않으면 어색하고 완성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통달하는가를 보는 것, 그 객관적 눈이 필요하겠죠. 5번째, 서양의 문화적 코드를 동양인이 사용하라. 한 외국인이 노란 머리 파란 눈의 지구촌 친구가 구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말이 되게 이야기를 끌고 가요. 우리가 흥미를 느끼고 이게 바로 문화의 융합인가?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색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해요. 기생충은 그러한 코드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인디언, 컵스카우트, 모르스브로 등을 영화 곳곳에 넣어두고 있죠. 서양에서 이미 세계관이 정립된 요소들을 이질적이지 않게 영화에 녹여서 영화제에서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관객들에게 가산점을 받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들이 쌓이면 대단한 호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6번째, 대한민국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라. 기생충을 보다가 갑자기 전 가정부인 문강이 남편을 마사지하다가 북한말로 동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이번 일가족 사기단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들의 악랄하고 저급한 도발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시었다. 이 장면이 나왔을 때 뭐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독립영화계, 단편영화계에서 분단 코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영화들을 휩쓴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분단 코드 버프의 대표적인 작품은 무산일기예요. 굉장히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고 상도 많이 받았죠? 이처럼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 그 정서는 영화 시나리오에 특별한 색채를 덧씌우게 돼요. 이것도 또한 가산점이 되겠죠. 세상의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오직 지분이 한국과 북한에만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재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 생뚱맞은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굉장히 의도되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런 부분이 영화제를 노리는 영화들에겐 필요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끼리 보다는 국제영화제와 국제영화에서 크게 어필합니다. 왜냐면 그 정서는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를 특별한 톤으로 격상시키거든요.
7번째, 모성애가 아니라 부성애를. 한국 사회의 정서 기반은 모성애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들을 보면 엄마가 감정을 만들고 아빠가 감정을 만드는 심판은 좀 가짜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죠. 한국에는 마더가, 헐리우드에는 테이큰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은 한국에서는 마더를 선보였지만 세계를 겨냥한 이 작품 기생충에서는 부성을 강조하는 시나리오를 적으셨죠. 한국적 정서가 보이는 아이의 교육에 열을 올리는 엄마, 가정사를 온통 남편 위주로 운영하는 박사장 집을 앞세우면서도 후반에는 기택의 부성과 그로 인한 기택의 선택을 주로 다루고 있죠. 한국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양 문화권을 그들이 공감할 시점의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전체적으로 롱테이크를 많이 사용하다. 해외 영화제에서는 대체로 롱테이크의 적절한 사용에 큰 점수를 줍니다. 영화에서 편집이란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롱테이크를 사용한다 함은 그 장면 그대로 날 것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지루해질 수가 있죠. 영상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하지 않는 한 지루하기 때문에 상업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특정한 장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럼 기생충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기생충에도 롱테이크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나리오 때부터 계획한 공간 분할로 롱테이크지만 공간의 분할이 화면상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상업영화 연출의 컷 분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스토리텔링 되고 있죠. 시나리오를 쓸 때 우리는 자칫 인물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장소를 사용하느냐, 어떤 장소를 묘사하느냐, 어떤 동선으로 인물이 움직이느냐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써내려간다면 시나리오가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연출에 큰 강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본 기생충 충격적인 이야기, 기생충 같은 시나리오를 쓰는 8가지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시나리오 나결은 앞으로도 좋은 영화들의 시나리오 기법들을 분석하거나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성장해요.